눈에 띄는 경제 현상 속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달러가 약세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좀 이상하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데 왜 우리가 쓰는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는지. 언뜻 보면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이 상황 저희가 한번 제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 속사정은 무엇이고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외환 시장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 전 세계적인 달러의 흐름하고요. 우리나라 원화의 움직임이 좀 따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단순히 달러만 볼 게 아니라 원화 자체의 힘, 그러니까 수급 상황하고 또 시장의 기대 심리 이런 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정확한 그림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원화의 좀 불리한 요소들이 더 힘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미국 달러가 힘이 빠지면 다른 나라 돈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미국 S&P 500 지수가 좀 주춤하면 다른 나라 증시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왜 원화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이걸 상대적인 약세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가 다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한 1% 약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만약 같은 기간 동안에 원화가 다른 통화들보다 더 약해서 예를 들면 달러 대비 2%나 약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1% 약해졌는데 원화는 2% 약해졌으면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1%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다른 통화들은 달러 약세 덕분에 좀 강해지는데 원화는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약해지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원화가 바로 이런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통화 중 하나, 뭐랄까 소위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달러 자체의 절대적인 방향성보다는 다른 통화들이랑 비교했을 때 원화가 얼마나 더 약한지, 이게 지금 환율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왜 유독 원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분석해본 바로는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금리 문제, 그리고 외국인 자금 흐름이죠. 정확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금리라는 게 사실 돈의 값어치잖아요. 돈을 빌려주거나 맡겼을 때 받는 대가인데, 근데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크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역전까지요? 네, 쉽게 말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를 말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금리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연 5% 이자를 주는데 비슷한 만기에 한국 국채는 3.5% 이자를 준다고 하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일까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 쪽이겠죠. 위험성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요. 아, 그럼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떨어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돈을 빼서 나간다는 거군요. 마치 국내 증시보다 미국 나스닥 시장의 성장성이 더 좋아 보일 때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특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굳이 환율 변동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화 자산, 예를 들어 한국 채권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주식 투자는 금리 외에도 기업 성장성 같은 다른 요인을 보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금리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국내 외환 시장 안에서 원화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달러 매수 수요는 많아지니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인데요. 최근 몇 년간 이런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흐름이 원달러 환율 변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주식 팔았다는 뉴스 나오면 환율이 오르는 거군요. 네, 그런 날은 어김없이 환율이 오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상관관계가 꽤 높아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로 인한 달러 수요 증가, 이게 첫 번째 핵심 요인이군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구조적인 이유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우리나라의 수입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이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 이런 많은 원자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다 수입하죠. 그런데 이런 국제거래에서는 대부분 어떤 통화로 대금을 결제할까요?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죠. 기축통화니까요. 제품 생산이나 판매를 위해서 꾸준히 달러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 있는 거죠. 이건 외국인 자금처럼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달 꾸준하게 발생하는 달러 수요 요인인 겁니다. 꾸준한 수요군요. 네. 그런데 만약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을 사도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같은 양을 수입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컸던 시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군요. 수입해야 할 물건값 자체가 비싸지니 그걸 사기 위한 달러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 외국인 자금 유출에 더해 이런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까지 합쳐지니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이 두 가지가 수급 측면에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특히 월말이나 특정 시점에는 수입 기업들의 결제 수요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환율 변동성이 커지기도 합니다. 수급 요인 외에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저희 분석에서는 심리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하던데요. 이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주식시장처럼요? 물론입니다. 외환 시장도 결국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심리, 즉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매수세를 부추기듯이 외환 시장에서도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 즉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같으면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리 달러를 사두려고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비싸질까 봐 좀 불안하니까요. 반대로 달러를 가진 사람은 원화로 바꾸는 걸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것 같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인 기업은 원화 환전을 최대한 늦추려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 기업은 결제를 서두르거나 선물한 매입 같은 걸 통해서 미리 달러를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미리 사두는 거군요. 네, 해외 유학 자금을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이나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달러 매수를 서두를 수 있겠죠.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외환 시장에서 원화 매도 혹은 달러 매수 압력을 키우면서 마치 자기 예언이 실현되는 것처럼 실제로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기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 심리가 심리를 부르는 상황이군요. 그럼 혹시 한국 경제에 대해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하면 그것 자체로도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자체가 원화와 같은 신흥국 통화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우려가 커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갈등이 불거지면 투자자들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달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거든요.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죠. 그렇죠. 이럴 때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쉬운데 최근 이런 글로벌 불안 요인들도 원화 약세 심리에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체는 좀 약세 조짐을 보여도 불안 심리가 원화 매도를 부추기는 거죠. 계속 오르는 건 첫째,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 때문에 원화 투자 매력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둘째, 에너지나 원자재 수입 때문에 꾸준히 달러가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셋째, 앞으로 원화가 더 약해질지 모른다는 시장의 불안 심리까지. 이런 한국 내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상대적 약세 또는 약한 고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모든 나라 통화가 미국 달러가 약해진다고 해서 똑같이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각 나라의 경제 상황, 예를 들어 경상수지, 그러니까 수출입 성적 평가 어떤지, 자본 유출입은 안정적인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떤지 등등
그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 이걸 흔히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요. 네, 펀더멘털. 네,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 같은 거죠. 이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거나 불안 요인이 있는 통화는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주춤하더라도 오히려 더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원화가 바로 이런 내부적인 약세 압력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구독자님들께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환율이라는 게 그냥 뉴스에 나오는 숫자 같지만 우리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환율 상승은 우리 경제와 또 구독자님들의 살림살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체감되는 것은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미국 상품을 수입한다고 해보죠.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만 원이면 살 수 있었지만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14만 원을 줘야 합니다. 우와, 2만 원이나 차이 나며. 그렇죠. 수입하는 물건값이 비싸지면 결국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사는 물건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쓰는 제품 중 상당수가 수입 원자재를 쓰거나 아예 완제품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원료로 쓰는 빵, 과자, 라면 같은 가공식품이나 각종 공산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환율 상승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건 결국 국내 전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물가 외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요즘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구독자님들도 많으신데요. 네, 해외 투자 관점에서도 환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에 투자해서 달러 기준으로 10%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이 5% 상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수익에다가 환율 오른 것까지 더해지나요? 네, 그렇죠. 달러 수익을 원화로 바꿀 때 환차익 5%가 추가로 발생해서 총 15% 이상의 원화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환차익이라고 하죠. 아, 환차익. 그럼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투자 기간 동안 환율이 하락했다면 달러 수익률이 좋아도 원화로 환산한 최종 수익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환율 변동 자체가 해외 투자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아,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겠네요. 예전에는 100만 원이면 800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700달러밖에 못 바꾼다면 예산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환율 상승은 같은 원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외화 금액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해외에서의 숙박비, 교통비, 학비 등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구독자님들께서는 단기적인 환율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이러한 환율 상승의 배경에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 원인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런 변동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특정 투자 방향을 권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환율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최근 달러 약세 분위기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좀 이례적인 현상의 배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글로벌 달러의 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보다는 첫째, 미국과의 금리 차이 축소로 인한 원화 투자 매력 저하와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둘째, 에너지 원자재 수입에 따른 구조적인 달러 수요. 그리고 셋째, 원화 약세를 예상하는 시장의 불안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핵심은 단순히 달러가 강하다, 약하다, 이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달러 흐름이라는 큰 판 위에서 원화 자체의 수급 상황과 경제 펀더멘털,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봐야 현재의 복잡한 환율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구독자님들께서 최근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환율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독자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앞으로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 같은 걸로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원화 약세 요인들, 예를 들어 금리 매력도 차이, 외국인 자금 흐름의 방향성, 수입 구조의 영향력, 시장 심리 같은 것들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아니면 달러 약세라는 큰 파도 속에서 점차 힘을 잃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만약 이런 원화 약세 압력이 계속된다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 특히 기준금리 조정의 시기와 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나 관련 뉴스를 접하신다면 남들보다 한 수 앞선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구독자님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